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이 되는 브러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도큐멘트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서는 A4 사이즈 300dpi 요 규격의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옵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브러쉬 툴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자, 브러쉬 툴을 눌러보면 4개의 브러쉬가 나타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붓과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 브러쉬, 그리고 얇은 선을 주로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펜슬 툴이죠. 자, 그 다음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지의 브러쉬를 터치를 해서 색상을 바꿔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믹서 브러쉬가 있는데 색상의 이제 혼합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브러쉬 툴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브러쉬 설명을 한 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러쉬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브러쉬 툴을 많이 사용을 하죠. 선택을 해줬고요. 자, 위쪽에 보면 이제 브러쉬의 속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속성 바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의 크기 설정, 자, 여기에서 해줄 수 있고요. 됐죠? 자, 적당한 브러쉬의 크기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브러쉬의 모양은 이 아래쪽에 있는 목록을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브러쉬의 모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그림을 그려주는 방법은 실제 브러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자연스럽게 터치해 나가면 됩니다. 가령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요. 자, 여기 브러쉬의 색깔은 포그라운드 컬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컨트롤 Z,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되겠죠. 자, 여기 뭐 몸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되겠죠. 다리 부분 좀 모자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게 브러쉬 툴이라는 거. 자, 이제 브러쉬 툴은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브러쉬의 속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 속성 잘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브러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땐 마우스보다는 아무래도 타블릿이죠. 펜 마우스 타블릿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하게 되겠고요. 터치감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 꾹 눌렀을 때, 강하게 눌렀을 때와 살짝 눌렀을 때의 그 터치감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위쪽에 오페시티를 한번 볼까요? 오페시티는 현재 100%로 되어 있는데, 즉 그림을 그릴 때 색을 한번 칠해볼까요?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봅니다. 색깔을 바꿔주고 색깔을 쭉 칠해줍니다. 자, 칠해줄 때 100%의 채도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컨트롤 Z. 자, 이때 오페시티 값을 좀 떨어뜨립니다. 자, 한 40%로 떨어뜨린 다음에 색을 칠해보면 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오페시티는 브러쉬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칠한 다음에 또 칠하면 더욱 진해지죠. 자, 더 칠한 효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진하게 해놓고 칠하는 것보다는 조금 얇게 설정을 해놓고 칠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블렌딩 모드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브러쉬의 속성을 열어주고요.
자,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브러쉬의 두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비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포인트를 잡고 쭉 납작하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가 이렇게 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비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드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브러쉬 경계죠. 브러쉬 경계를 부드럽게 혹은 지금처럼 뚜렷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페시티를 다시 10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브러쉬의 크기 조금 키워주고 그래서 쭉 드로잉을 해봅니다. 해보면 경계가 뚜렷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드니스 값을 떨어뜨립니다. 0으로 해준 다음에 쭉 브러쉬를 해보면 이렇게 경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에어 브러쉬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경계가 부드러운 브러쉬, 뚜렷한 브러쉬 선택을 해서 역시 경계가 부드럽게 하거나 뚜렷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메뉴를 클릭해 보면 새로운 지금 설정한 브러쉬를 뉴 브러쉬 프리셋 통해서 새로운 브러쉬로 등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브러쉬의 이름은 리네임 브러쉬를 통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브러쉬는 딜리트 브러쉬를 통해서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에 나타나는 요 크기들이죠.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브러쉬 타입인데요. 넘어가고요. 여기 로드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브러쉬를 새롭게 등록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시 자, 지금 살펴볼까요? 자,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브러쉬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즘은 브러쉬의 모양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브러쉬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러쉬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참고될 만한 그런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면 여기 brushes.com이라고 되어 있죠. brushes.com.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무료 브러쉬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브러쉬뿐만 아니라 패턴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브러쉬 메뉴 클릭해 보면 이제 브러쉬 메뉴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무료로 제공이 되는 브러쉬 모양이 아주 다채롭게 준비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의 이런 모양들이 다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분들도 지금의 이 모양이 만들어진 브러쉬를 사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자, 여기 장미 모양의 로즈 브러쉬 클릭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브러쉬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자료 폴더에도 역시 준비되어 있는 브러쉬들이고요. 라이브러리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에 들어가 보면 브러쉬가 있는데요. 자, 브러쉬로 들어가 보면 지금 다운로드 받은 로즈 브러쉬가 압축 파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면은 이렇게 풀리게 되겠죠. 이 폴더로 들어가 보면 지금의 이 브러쉬 파일 컨트롤 C 혹은 우측 마우스 버튼 복사를 통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토샵이 설치된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포토샵 저는 지금 CC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4비트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셋 폴더에 브러쉬 폴더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V키 혹은 우측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를 통해서 그 파일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을 다시 실행을 한 다음에 브러쉬의 세팅 설정으로 들어가서 로드 브러쉬 그 다음에 아까 붙여넣기 한 경로로 들어가서 해당 브러쉬 파일을 선택을 하고 로드를 해주면은
자, 아래쪽에 이제 목록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목록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의 이 브러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브러쉬 크기가 좀 크네요. 조금 줄여서 너무 작은가요? 조금만 더 줄여준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클릭을 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장미 모양의 브러쉬가 그림이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즘은 무료로 제공하는 브러쉬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러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워줘야 되겠죠. 뭐 지워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혹은 컨트롤 A 키 누르면 이제 컨트롤 A 키 누르면 이제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삭제가 되는데요. 자, 필 창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 선택. 오케이. 자,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색깔이 지금 요 색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색깔을 좀 바꿔주고요. 자, 다시 자, 딜리트 키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색깔을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빨간색. 자, 그리고 브러쉬 툴 선택.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빨간색의 장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찍혀지고요. 컨트롤 Z. 자,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설정으로 들어가서 리셋을 사용을 하면 이제 초기 상태로 바뀌게 되겠고요. 자, 현재 브러쉬는 저장을 해서 나중에 또 다른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양한 브러쉬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싶네요. 자, 이번에는 브러쉬를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주는 지금 같은 외부에서의 브러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직접 만들어 놓은 작업을 해 놓은 브러쉬를 또 사용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하나 지정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브러쉬 타입은 자, 1번 브러쉬로 바꿔 줍니다. 크기 너무 크죠? 됐습니다. 자, 브러쉬의 모양은 아주 뭐 다양하게 이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컨트롤 D 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글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자, 글자를 썼습니다. 입력이 아니라 이제 쓴 거죠. 자, 가령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놓고 특정 이 글자를 이제 브러쉬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현재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배경이 흰색 그리고 글자가 노란색에 그러한 브러쉬가 만들어질 텐데요. 요거보다는 자, 다시 흰색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자, 컨트롤 딜리트 키 눌러서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에서 아까처럼 뭐 기역, 뭐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글자의 그림을 그려놓고 자, 지금의 요 글자를 브러쉬로 사용을 해봅니다. 자, 선택 영역을 자, 그만큼 해 주시고요. 자, 현재 레이어 중요합니다. 자, 아래쪽 레이어가 아니죠. 현재 글자가 그려진 그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에디트 메뉴 쪽으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Define Brush Preset이 있죠. 선택을 해주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요 글자 노란색 글자가 브러쉬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한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해주고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요 레이어를 삭제를 해줍니다. 휴지통으로 끌어놓고 삭제를 해주고요. 컨트롤 D 키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해줍니다. 자, 다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면 자, 방금 등록한 요 브러쉬가 새롭게 목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클릭. 자, 클릭만 하니까 모양이 아까 그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드로잉을 해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처럼 브러쉬의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브러쉬로 사용이 될 그 영역만 선택한 후에 디파인 브러쉬를 통해서 새로운 브러쉬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바꿔주면 바뀐 색깔 역시 브러쉬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브러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 펜슬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얇은 선을 하나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시 브러쉬에서 원하는 타입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뭐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두꺼운 이러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펜슬은 얇은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사이즈를 얇게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자, 어떤 이미지 불러올까요? 이미지 2번 불러옵니다. 열기. 자, 적용이 됐고요. 자, 가령 여기서 바꿔주고자 하는 부분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 바지 부분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럴 때 역시 지금의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크기 조금 얇게 해주고 여기서 색깔이 중요합니다. 포그라운드 색깔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을 좀 노란색, 파란색 계열로 좀 바꿔볼까요? 자, 바꿔주고요. 자, 색깔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서 드로잉, 터치를 해봅니다. 클릭. 자,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요. 지금 색깔이 너무 차이가 있네요. 자,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빨간색. 그리고 다시 한번. 자, 터치를 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특정 영역의 색깔을 바꿔줄 땐 지금의 리플레이스먼트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을 이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바뀌는 색깔은 포그라운드 색깔 이용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근데 뭐 그다지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믹스 브러쉬 툴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요 컬러를 서로 혼합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뭐 뭉갠다고 표현을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자, 여하튼 특정 위치에서 클릭 드래그 터치를 해보면 해당 그 색깔이죠. 자, 그 색깔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믹싱된 그 효과 얻을 수 있고요. 지금의 효과 잘 사용을 하면 붓으로 이제 수차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뭉개지죠. 자, 물론 지금 같은 효과는 필터를 통해서 필터에 보면은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일 페인트 등과 같은 뭐 이런 효과, 그리고 이제 필터 갤러리 등을 사용을 하면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해당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러쉬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우리가 웬만한 작업을 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잘못됐을 때 지워지는 방법 살펴보고 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지우개 툴이죠. 지우개 툴을 통해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레이저 툴이 있습니다. 이레이저 툴이 있는데요. 자,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줄 수 있고요. 크기 역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문대면, 문지르면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워지고 난 부분은 요 백그라운드 컬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브러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곧바로 지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처럼 아까처럼 여기 배경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고 지워주면 흰색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닐 경우에는 자, 지워지고 난 그 빈 부분이 빈 영역이 백그라운드 색깔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밖에 지우개 툴을 보면은 자, 배경을 지워주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이 있습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사용하면 자, 이렇게 지우고 난 부분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죠? 투명하게 바뀝니다.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로 자동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직 이레이저 툴은 자, 우리 매직 완드를 통해서 특정한 색깔을 클릭했을 때 동일한 색깔이 선택이 되는 것처럼 자, 매직 이레이저 툴을 사용하면 역시 클릭했을 때 그 색깔과 동일한 색깔이 한 번에 지워지게 됩니다. 자, 클릭하니까 흰색이 모두 삭제가 됐죠. 자, 주황색 클릭을 해보면 주황색 부분이 이제 한 번에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워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이레이저 툴, 즉 지우개 툴을 사용해서 지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브러쉬를 새롭게 등록해 주는 방법, 그리고 직접 작업한 모양의 이미지를 브러쉬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